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화신당 혜인입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인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조금 쉬었었어요. 그러다가 간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좀 떨리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네. 준비한 주제는 네네. 내년 2022년 대선이 2022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네네. 시점에 네. 누가 될까가 아닌 어, 후보님들을 두고 이분이 됐을 때 음, 경제가 어떻게 된다 아, 예언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정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정치에도 잘 모르고요. 네. 정치 그닥 뭐 우리나라 뭐 정치 현 정치에 대해서 좋게 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PD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틀려도 욕하지 마세요. 네, 일단 후보는 네. 5분 정도로만 추려봤습니다. 네네. 일단 윤석열 씨, 윤석열 씨, 이재명 씨, 이재명 씨, 홍준표 씨, 홍준표 씨, 이낙연 씨, 이낙연 씨, 최재형 씨 최재형 씨. 이렇게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씨요. 윤석열 씨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씨는 일단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법조계에 있다가, 이 정치에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현 정권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든 틀을, 부셔버리려고 그러겠죠. 부셔버릴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기간은 일단 우리나라는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짧을 수가 있지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현 정치의 모든 어떠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업이나 모든 거를 갖다가 탈바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서두를 시작하겠죠. 일단 부동산 정책이 살아야지만 우리 서민들이 조금씩 숨통을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약간의 처음에는 혼돈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된다면은 어쨌든 조금적으로 좀 무의미한 그러한 정치는 안 하고 뭐 지금 그렇다고 현 뭐 정부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가 새로운 거 타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조금 약간 살짝 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명 씨가 된다. 이재명 씨가 된다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조조와 같은 기운을 갖고 있어요. 뭐랄까 계략 뭐 그러한 게 굉장히 저거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략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래도 현 정부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 않을까요? 뭐 말로는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정책이다 쏟아낸 정책도 많고 자기가 뭐 혁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씨는 집권당 소속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유지를 그대로 어느 정도 한 8, 90%는 품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살기에는 조금 지금이나 앞으로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새로운 인물들, 강력한 인물들이 뭐 등장했으면 좋은데 전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재명 씨가 되는 거는 조금 그렇게 큰 반전이 없을 것 같아요. 홍준표 씨. 홍준표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분은 약간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 도라이 같은 기질이 있어요. 도라이 같은 기질에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공약도 만약에 그하면은 말도 안 되는 공약,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되면은 신선한 맛은 있어요. 새로운 개혁, 새로운 뭐 어떠한 집안을 새로 확 뜯어 고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한 아주 한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못마땅한 거죠. 모든 게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되면은 뭐 반독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씨가 되면은 서민들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서민들이 뭐 있는 사람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 살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되면은 서민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고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피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좀 기대가 되는 한 분이긴 하는데 과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은 기대해 볼 만해요. 홍준표 씨. 이낙연 씨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구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 정부의 그러한 모든 규약이나 그런 것들을 잘 끌고 나가면서 새로운 뭔가를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이 이낙연 씨가 들어간 정당에서 뭔가 뚜렷하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낙연 씨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추진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물론 이 사람의 자기의 정책도 자기의 개인 내놓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매진이 돼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별반 그렇게 지금 뭐 이재명 씨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기대는 해볼 만한 그러한 기운이 전혀 없어요. 이낙연 씨한테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뭐 어떠한 나름대로 공약이나 그런 정책은 뭐 멋들어지게 갖고 나오겠지만 결국은 용도 삼위격이 되는 거겠죠. 용도 삼위격.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재형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진실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뭔가가 모르게 자기가 얘기해 놓은 거를 갖다가 바로바로 잊어버리는 경향, 쉽게 얘기하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조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거나 바뀌거나 그러한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경우에는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성이 그렇게 굳은 사람은 아닌 걸로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최재형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깝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네가 뭐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살짝 일러주시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